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시대, AI가 고도화되면 대체될 직업,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게 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어떤 분야든 간에 AI가 다 적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한 27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시간은 한 15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AI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 한 15년 이전에 AI를 공부하면, 같은 IT 전공사에서도 좀 사기꾼 취급 내지는 AI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AI 관련 논문을 내면 논문 내는 사람도 내용을 잘 모르고 심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특히 해외 논문을 낼 경우에 보면 해외 미국, 영국, 프랑스 하여튼 인도 그 어떤 나라도 그 AI 분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조차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절이다. 쉽게 말하면 AI 전문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자, 그러면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16년을 기점으로 가지고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AI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제가 그때 논문을 내려고 해외에 논문을 내봐도 심사를 먼저 심사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6년 이후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때 알파고 나왔죠. 자,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IT 분야, 영상을 하든 비디오를 하든 통신을 하든 그런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가지고, 원래 전공은 통신이나 반도체였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인공지능 논문을 한두 편 쓰고 내가 인공지능 전공자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국내 대학의 현실이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석박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16년도 이때 만일에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럼 석사는 2년이고 박사는 빨라야지 4년, 4년에서 5년 걸리죠. 아주 빠른 경우. 자, 그러면 최소 한 6년에서 7년이 되죠. 그러면 16년에서 6년, 7년 다음에 한 23년. 자, 이때 돼야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나 연구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학교에 있는 선생들 중에 한 2, 3년 내에 임용된 선생은 그래도 AI 전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때 AI를 처음 공부했다 하더라도 지도할 사람이 없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AI는 지금 과도직인 시기다. 자, 그런데 지금 AI가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뭔가 하면 16년 이전에는 사실 어떤 수치화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 잘 없었다. 물론 연구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죠. 근데 결과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수치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수치로 나오게 되죠. 오늘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길면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과 지금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대학교 선생으로 계시는 분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래전부터 한 27, 8년 전부터 AI를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이 과거의 노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측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고용혁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대체될 것인가? 흔히 말하는 AI 의사부터 해가지고 AI 변호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미디어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세무사, 자, 회계사,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잡을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세무사, 회계사 분은 회계사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한 1년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야지만 정식 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회계사가 지금 왜 그런 1년 수습 기간 잡을 못 잡느냐?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주니어 회계사가 신임 회계사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한 3일 만에 해야 될 거를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이러한 것이 산업 전반에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특히 인지적
인지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머리를 많이 쓰는 PC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를 넘어가지고 데이터와 전략으로 보는 직업의 미래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문서 이것도 있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자, 정강될 것인가? 이거 뭔가 하면 정강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이다. 10이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다 이거죠. 알파. 이 알파를 AI가 대신 정리해 준다. 그래서 나의 능력은 평소에 한 10 정도 됐는데 여기서 알파가 AI의 어떤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 능력은 10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augmented capability 해가지고 augmented를 하죠. 원래 요거는 뭔가 하면 가상현실에서 정강현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정강이란 말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그래서 하여튼 미래의 지금은 이럴 것이다. 자,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요약한 내용 같은데, 뭐 제가 했는 건 아니고,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산업혁명의 새로운 엔진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2016년 그때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전공하면 결과물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뭐 마이신, 덴드랄 뭐 처음 들어볼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왓슨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결과가 미미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 나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LLM 여러분이 제미나이나 챗GPT에 사용하는 건 뭔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질문을 가지고 학습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주로 심층 학습이죠. 흔히 말하는 딥러닝입니다. 지금은 자 AI가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자 AI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일부 부분 집합이 뭔가 하면 머신러닝이 되고 이 머신러닝의 또 일부가 딥러닝이다.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이 바뀌었죠. 있죠. 딥러닝, 머신러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LLM 모델은 머신러닝으로 안 되고 딥러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LLM이나 챗GPT나 제미나이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자체로서 엔진입니다. 엔진. 자, 엔진이고 이 엔진을 이제 어디에 달 것이냐? 자, 자전거에 달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에 달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에 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응용 분야가 엄청나게 넓죠. 쉽게 말하면 이거를 어디에 붙일 거냐? 자, 의료 파트에 이거를 붙으면 자, 의사 직업을 대체할 거고, 변호사, 자, 변호사 업무에 하면 변호사 업무를 대체할 거고, 회계사 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전문직만 생각하는데 이런 전문직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뭐 기타 등등 있죠. 마케팅, 뭐 전략 모든 파트에 다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 5% 정도 우리 생활에 응용되고 있고 이게 한 7, 80% 이렇게 응용이 되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날 거다. 자,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이 엔진을 자 어느 분야에 어느 기계에 어느 산업에 적용하에 따라 가지고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미래의 AI가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이 결과물은 즉 성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 예를 들면 무슨 기업을 할까요? 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자, A라는 기업이요. 자, 구글부터 구글. 자, 구글이 1년에 AI에 만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돈으로 버는 건 한 100조밖에 못 번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1000조를 AI 연구 파트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비슷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1000조를 넣는다. 그럼 실제 1년 뒤에는 성과물이 한 100조밖에 안 나오더라도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자 어느 기업이 미래의 AI 모델을 만들 거다 이거죠. 그럼 그때까지 내가 이런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이슬 속에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1년에 뭐죠? 수천조 원의 연구비를 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은 뭐가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AI가 과학기술혁명의 최종 결과물이 된다. 이거 다음에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출과 도입의 간격 해가지고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지금 뭡니까? 우리 AI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으로 해야지만 나의 기술력, 나의 기술이 K다. 내 능력이 K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AI를 접목시키면 나의 능력은 K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거죠. 자, 도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게 한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AI는 뭔가 하면 피지컬 AI라 하죠. 자, 물리적인 AI인데, 자, 사실 물리적인 AI는 자, 로봇공학, 자, 로봇공학과 순수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람이 있으면 실제 모든 그 움직이는 거는 이게 로봇이죠. 로봇이고 요 두뇌에 있는 거 있죠. 추론 칩이 거의 한 5% 정도 되는데 실제 기술적인 구현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이 로봇과 요 5%의 추론 AI 엔진을 만드는 게 거의 뭐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제어로서 미래가 판단된다라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데이터의 진실, 자동화보다는 정강화 영역이 더 가깝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화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합성, 분석과 합성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서 능력이 향상된 것을 체감할 겁니다. 그래서 AI는 당신의 책상을 뺏는 로봇이 아니라 당신의 성과를 높여줄 코파일럿 같이 협업한다 이거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봐도 AI가 보통 의사가 대체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있죠. 국가 뭐 지금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심사를 갔을 때 보통 뭐 서약서, 비밀 서약서를 쓰죠. 그 당시에 그게 국가인공지능 프로젝트였는데 400짜리인가 500짜리 심사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영상 사진을 가지고 의사가 판독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걸 학습시켜 가지고 이제 AI가 판독하는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사 수준, 제가 볼 때는 의사보다도 더 정교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전에 경험을 했는데, 제 가족 중에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보고 담당 주치의가 이 판독을 보고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단명이 A일 가능성이 높다. 뭐 정도만 이야기를 했다. 자, 왜 그러냐 하니까 근거를 몇 개 대면서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 가보면 알겠지만 1분 컷이죠. 1분 컷, 1분 정도만 설명하고 길면 한 3분 정도. 아주 길게 설명하면 5분인데 5분도 잘 설명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치의 동의를 받고 제가 이 사진을 좀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 친구한테, 한 40년 된 친구한테, 서울에 의대 선생하는 친구한테 요 사진을 보내가지고, 자, 어떻게 생각하냐? 자, 주치의가 지금 A라는 진단명을 이야기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자, 이 친구, 자, B라는 친구도 이게 진단명이 A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가지고 제미나이와 챗GPT에, 특히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A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 자, 근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분야는 상당히 많이 대체될 것 같은데, 의사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많이 대체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나 이 거대한 물결이 입술면 있죠. 그 어떤 집단도 막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전문직의 역설인데, 자, 고소득,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고소득, 고학력 직종이 AI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육체노동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흔히 말하는 의사, 교수, 연구원, 세무사, 뭐 회계사, 뭐 기타 등등 있죠. 우리가 전문직을 하는 감정평가사, 뭐 이런 영역의 상당수 일은 거의 AI로
다 대체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직업일수록 AI라는 보조 엔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지금은 보조 엔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주 엔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인지적 업무. 자, 인지적 업무일 경우에 AI가 주무대가 된다. AI 주무대가 사실 인지죠. 수백 건의 어떤 논문이나 어떤 내용을 아주 몇 분 내에, 1시간 내에, 10분 내에 그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타 등등 변호사 마찬가지죠. 법의 테두리 내니까 과거 판례 사례 뭐 이런 것을 잘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well-formed formula 뭐 이런 말도 쓰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짧으면 3년, 뭐 길면 5년 내로 의사의 상당 부분도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AI가 할 수 있다. 그것도 제가 의료 지식은 없지만 흔히 말해가지고 뇌를 절개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패턴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의사가, 외과 의사가 수술 경험, 인텔리전트 그리고 전문의 동안 수술했는 그 경험보다도 수만 배의 그런 수술 장면을 AI가 학습한다 이거죠. 학습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의사가 보조적인 수단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사례 분석인데, 사실 AI가 다른 직업은 거의 상당수 대처될 건데 의사 같은 경우에 의사가 직접 수술해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의 카메라와 대학 연구실이 변한다. 자, 외과 의사 보겠습니다. 수술실의 AI 카메라는 집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의 도구를 제안한다 이거죠.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만일 수술할 부위가 요 부위다 하면 요를 절개하고 나서 요 화면이죠. 요 화면을 자 AI 카메라가 봤을 때 분석을 해준다 이거죠. 분석을 해준다. 이 분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국의 외과 의사가 만약 10,000명이다. 이 10,000명의 그동안 수백 번의 수술에 대한 것을 다 학습하고, 물론 이 의사가 잘하겠지만 이 의사가 더 많은 이 AI 의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겠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참고해 가지고 이 의사가 수술한다. 그거는 단기적인 AI 시대고, 조금 더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을 대체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체한다. 그래 되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선택을 하겠죠. 환자가 선택하는 날이 저는 오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최적의 도구를 제안합니다. 수술이라는 행위가 데이터 기반의 판단으로 증가된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도 뭔가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단계 쭉 단계로 넘어가지고 수술이 끝나는, 자 이런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이 다른 단계로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판단의 영역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있죠. 흔히 말하는 대학 선생들,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자 10편의 논문을 읽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그런데, 자 그것을 이 추론 칩 AI Summary라는 AI 요약 추론 칩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뭐 수분 심지어 몇 초 내에 이것을 전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AI에 노출이 된다 하는 거. 자 그것은 다가올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고, 자 올해 내년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흔히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각 가정에 한 대씩 보급되기에는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집에 뭡니까? 가사 노동자, 그리고 요양사,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대처될 거고, 물론 1차적으로 공장 자동화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현대자동차, 자 현대자동차의 노동자이죠. 노동자, 이런 노동자도 휴머노이드가 지금 보급이 되게 되면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나.
자,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한 대씩을 돈을 주고 구매하면 이 친구가 1년에 생산한 그 양을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내 소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정도만 하고 AI 시대,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인가. 오히려 고학력, 인지적 그런 업무 쪽이 오히려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나타나게 되면 노동 영역도 상당 부분 대체된다. 자,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1000만 할지 1억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로봇을 내가 몇 대를 구매하면 그 로봇이 1년 동안 생산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고 일정 부분은 내가 소득을 얻는,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일하지 않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한 27, 8년 동안 AI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오늘 짧은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